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주유소 3부 진행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 또 상승 기운을 팍팍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의상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모든 계좌가 또 새빨갛게 변하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든든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을 잘 쉬고 맞은 오늘 우리장. 지난주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 훈풍에 힘입어서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을 쌍끌이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면서 밀려났는데요. 개인이 홀로 물량을 받아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무려 9개 종목이 파란불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은 장중 1059.9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미중 갈등과 중국 시장 하락 영향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해서 1조 원 이상 순매도 규모를 늘린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 주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날씨도 덥고 또 마스크 쓰는 것도 답답한데 이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주유소 3부를 통해서 종목 상담 하시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02-3153-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 통한 소통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저희 이 양떼 이 장봉이 켜졌는데 항상 이 빨간 셔츠 입으시는 것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빨간 의상을 챙겨 입어봤는데 일부러 챙겨서 입으셨고. 그럼요. 또 깔맞춤을 위해서 오늘 첫 방송 기념으로. 내일은 불기둥이 또 시장에.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한 200%, 300% 상승 기운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시가부터 이제 갭 상승 출발해서 시장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기술적으로 일단 접근을 하자면 뭐 전저점 구간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약간 미증시를 약간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강세는 사실 미증시가 훨씬 좋았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경신을 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고, 물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본다고 하면 뭐 충분히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눌림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눌림의 위치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7월 들어서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 이후에 다시 고점 갱신하고 다시 조정 나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이게 보면 전형적으로 고점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슈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번 주에 뭐 FOMC도 있고, 그 다음에 또 8월 초에 이
뭐 디폴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회에서 어떻게 뭐 해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기사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공화당 쪽은 이제 상원에서 지금 부자 증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 하면 반대표를 다 던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뭐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환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일단 통과가 되어야지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조정 시마다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겠다. 다만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잘게 좀 나눠서 현금은 좀 어느 정도 계속 비중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시장에 좀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FOMC라든지 미 디폴트와 같은 이런 여러 이슈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현금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FRHIC 네, FRHIC. 네. 예, 38,500원에 20%. 38,500원에 20%요. 네. 이게 5G 관련 이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이게 자꾸만 좀 오르지도 않고 네. 그래 있으니까 좀 어떻게 갖고 있으면 좀 오를 수 있는 그게 있는가 싶었어요. 네, 움직임이 너무 없어서 좀 네.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바로 위원님께 한번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거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뭐 크게 손실은 아니신데 네네. 어저께 좀 거래량도 나오고 시세도 나와주다가 갑자기 네. 오늘 또 밀려버렸다, 그죠? 네. 어제 사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 사신 건 아니시고? 네. 네. 뭐 혹시 매수하시기에 이 종목을 특히 딱 이렇게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좀 누가 권해서 사기는 했어요. 그렇구나. 그분이 이거 권해주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권해주시던가요? 좀 많이 오를 거라 그러던데. 그래요? 선생님을 네. 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매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일단 뭐 5G 관련주에다가 네. 뭐 사실 이 5G라는 부분만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딱히 거론을 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다시 후퇴해서 2G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5G라는 부분은 뭐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G 대비해서 기지국이 커버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5G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완벽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 5G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뭐 어디 가면 이제 안 터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인프라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미국도 약 뭐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인데 미국이 한 300조 정도 이렇게 투자가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호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큰 이제 대륙들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천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5G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중단을 했던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요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네.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네. 걱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이제 이전부터 사람들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 가까이 됐는데 앞으로 나올 실적을 생각을 하면 한 3년치의 실적을 좀 땡겨온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5G라는 부분들이 물론 숫자가 찍히고 있는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이전만큼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2023년도에는 RFHIC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한 2,267억 정도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425억 정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추정치가 잡혀 있거든요. 네. 2025년까지 미국은 계획을 이 5G 인프라를 이렇게 미국 전 국민들의 99%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계획을 이제 잡아놓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정도 실적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썩 기대에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G만 가지고는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업사이드라는 건 뭐냐면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네. 상방으로 수익을 우리가 추구를 하니까 많이 얼마 정도 올라가 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적당하게 뭐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네. 선생님이 비중을 크게 가져가실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비중 한 절반 정도는 또 챙겨 놓으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5G 관련주보다는 다른 섹터를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적당히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선에서 비중 조절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렸는데요. 또 이 5G 종목은 많이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다른 주도 섹터로 종목을 교체해 보는 것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안녕하세요. 오셨나요? 대알티아예요. 대아티아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320원 15%요. 대아티아이. 네, 6,320원에 15%. 네. 지금 약 손실권에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게 대북 관련주인데 네.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네.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지 음,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북 관련이 테마주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위원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6,320원. 네. 최근에 사셨다, 그죠? 아니요. 좀 오래되셨어요? 6월 6월 한 달. 6월 초순 네, 뭐 최근이네요. 원래 예. 그 수익권 한번 갔다가 그러면 안 파셨어요, 그죠? 예, 8,000원까지 보고 있었는데 예. 안 올라오기에 그냥 있었더니 계속 그때부터 쭉쭉쭉쭉 빠지기에
이대로 계속 있어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일단은 선생님 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자. 지금 6월 18일 날에 6월 19일 날인가? 21일 날이네요. 전날이 이제 고점이었고 네. 그 전날까지 하면 천억 정도 넘게 좀 거래량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차트적으로만 딱 봤을 때는 네.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네. 요게 지금 일단 철도 관련주들이 이슈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고속철 관련해 가지고 수주를 갖다가 지금 현대코퍼레이션하고 이렇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현대 로템하고 국내 이제 철도 관련 기업들이 같이 이제 좀 컨소시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좀 이슈가 불거진다고 하면 제 생각엔 데아티아에도 한 차례 정도는 움직일 거는 같아요. 아, 그런데 지금 네. 뭐 사실 테마주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를 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뭐 망할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은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선생님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잘 안 될 것 같죠? 네. 저도 이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네. 지금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특히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대화하는 구도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물론 저기 지난번에 얘기할 때 약간 이런 여지는 좀 남겨놓은 것 같기는 한데 딱히 지금 미국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가를 좀 대단하게 막 추진을 하고 있는 게 겉으로 보이는 건 없어요. 물론 물밑으로는 많이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하고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북한은 게 더 걱정이라서. 그렇죠. 북한은 결국은 중국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지금 딱히 이게 뭔가 어떤 돌파구가 북한과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이 5,750원 정도의 가격이 좀 의미가 있는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끝나고 시세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이 흐름들에서 어떤 그 지지와 저항 역할을 좀 톡톡히 해줬던 가격대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봤을 때 반등이 여기서 좀 나와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점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추세 저항은 좀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면서 이 5일선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거래 죽이면서 이렇게 뭐 시가부터 해서 꼬리도 없는 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눌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면 네. 선생님 5,860원을 손절가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 정도 조금 넉넉하게 보면 5,8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 5,800원 이탈 안 한다 하고 하면 네. 제 생각엔 데아티아에는 뭐 한 차례 정도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매수가 부분까지도 한번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그때 좀 정리를 한다, 손실폭 줄여서 좀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정리하고 나오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주봉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뭐 지금 한국이랑 북한이랑 뭔가 어떤 돌파구가 안 보인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지금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조금 불안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정리하셔가지고 현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또 저점 매수 좋은 기업들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네. 5,86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 쭉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시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가격대 이탈을 안 하면요. 네. 옆으로 막 횡보를 한다, 기간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네.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어떤 재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 흐름상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선생님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한 6,2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반등 나올 때 시세가 조금 세게 나와주면 선생님 매수가까지도 한번 올라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갑자기 뭐 저기 판문점에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경우에는 뭐 주가 또 급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을 5,800원으로 한번 잡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으시고 대응하시기를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손절가를 잡으시고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 잘 대응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접수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023153-2612번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데요. 그럼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유비코스 홀딩스입니다. 네, 오늘 유비코스 홀딩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26,700원에 비중이 네. 한 30%, 한 25% 정도 돼요. 26,700원에 30% 비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혹시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네. 작년 11월 달, 한 10월 달쯤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그 매수를 해서 네.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놨는데 그대로 네. 계속 빠졌어요. 그러네요. 지금 계속해서 좀 이 차트 모양이 좀 흘러내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또 시세 분출을 해줬어요. 네, 이 네.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번에 한 며칠 전에 조금 기대를 하셨겠다, 그죠? 네, 그때 제가 그때 좀 손실을 보고 던질라고 했는데 네. 또 너무 손실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제가 지금 현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추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추가 매수를 어느 가격에서 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라.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유비코스 홀딩스. 일단 이게 지금 7월 19일 날 급등 나왔던 게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면역이 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네네. 네, 그 뉴스는 보셨죠, 선생님? 네네. 이게 사실 뭐 확인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물량을 좀 띄워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라 가지고 사실 유비코스 홀딩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백신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면 정말 대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델타 변이도 괜찮고 감마 변이, 람마 변인가요? 람마 변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하는 그런 백신이 나온다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뭐 이슈기는 한데 개발 중이다라는 거는 아직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상에 3상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임상 1상 아니면 2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다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이제 전저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일단 뭐 반등이 한번 나와줬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아줬던 가격대가 19,500원이잖아요. 요 가격대 깨지게 되면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은 선생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보면 이제 6,500원, 6,700원 대부터 주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급락이 나온 자리가 12,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밑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올라온 건데 뭐 앞에 올라온 거야 뭐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올라온 건 아니었으니까 일단 빼고 친다고 해도 지금 일단 저점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만약에 깬다 그러면 사실 뭐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12,7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시장 급락 나올 가격까지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19,500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 1분기 때 73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4분기로 치면 뭐 한 2,800억 그러면 뭐 평균 퍼로 쳤을 때는 뭐 시가총액 한 3,500억 정도에서 뭐 4,000억 정도면 뭐 그렇게 고평가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손절은 혹시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손절을 잘 못해요. 네, 손절 잘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래 들고 계시고 추가 매수하신 거죠? 네네. 아이고 그렇다 그죠. 그러면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기업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유비쿼스 투자하고 뭐 이런 저런 거 해서 봤을 때는 사실 백신 관련해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9,500원 부근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선생님 추가 매수 한 번 정도 노려보세요. 지금 비중이 25%시잖아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하시면 뭐 어느 정도로 하실 여력이 있으신가요? 거기서 한 50%까지 하려고요. 50%요? 네. 25%인데 25%까지 하신다고요? 네네. 그러면 한 번에 팍 하지 마시고 선생님. 아, 예. 예, 분할로 좀 쪼개가지고 언제부터 하시냐면 네. 26,600원부터 27,000원부터 합시다. 예. 아시겠죠? 27,000원부터 네. 그 아래로 해가지고 20,000원까지. 아, 네. 알겠죠?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보면 지금 19,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7,000원부터 사실 20,000원까지 분할 매수 딱 하고 20,000원 깨지면 진짜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25% 더 한다 했으니까 절반 정도만 요 사이에서 분할로 딱 하시고요. 만약에 20,0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남은 비중 25%의 절반이면 뭐 한 12%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거는 뭐 진짜 싸게 한번 내가 잡아보겠다 생각을 하시고 딱 기다려 보세요 한번. 그래갖고 코로나19 터졌을 때 이하로 만약에 주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격적으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렴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버리세요. 근데 지금 제가 딱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요 지금 하락해서 계속 내려오던 요 구간을 지금 거래량 세우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추세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게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래량이 이제 크게 터졌고 저항 구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윗골이고 거래량도 이런 저항 자리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다. 다만 거래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27,000원부터 20,000원까지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20,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냥 종목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손절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해보시고 만약에 19,500원 깨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12,000원대에서 남은 비중은 다 채운다. 이렇게 전략을 잡고 가보시고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 이상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고 충분히 지금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2,000원대에서 비중을 갖다가 한 12% 더 잡는다 쳤을 때는 선생님 비중이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제 생각에는 뭐 한 14,000원 정도, 13,000원에서 14,000원대 될 겁니다. 그럼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수익 보고.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여기서 19,500원을 지켜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우리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혹시나 시장이 급락이 나오던가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백신 관련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뒀을 때 우리가 최후의 보루는 좀 아껴두자. 그랬다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추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분명히 선생님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니까 한번 그렇게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업 자체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19,500원 선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저점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꼭 큰 수익 보시고 나오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유닛은 네, 유닛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하고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5,340원, 네, 5,340원, 40원, 25%. 25%요. 예, 오, 지금 종가가 3,600원 선이니까 혹시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게 아마 3월 말 내지 4월 초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도 한 몇 개월 되셨는데 그럼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 처음에 살 때는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 매수가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가 일단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건데요. 네. 그럼 계속해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위원님께 해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요거 참 오래 걸렸다 그죠? 버티고 계시다 그죠? 예, 풍력 관련 준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지금 저항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거래량 한번 나오면서 그죠? 6월 7일 날 거래량 나오고 주가가 이제 저항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그 저항 자리를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아래로 좀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풍력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유니슨이다 그죠? 왜 하필 유니슨을 매수를 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그 무렵에는 또 이게 들어가기에 좀 쉽고 이게 많이 좀 그때 움직이더라고요. 자,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예, 유니슨이 이제 2019년, 2020년도에 이제 적자가 나오다가
2021년도 1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요게 지금 뭐 풍력 때문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풍력 발전 시스템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 석탄 발전이라든지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뭐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섹터라는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그런 기대치와 함께 좀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1분기 실적은 큰 폭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좋게 나와주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예요. 딱 저항 자리입니다.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올 거는 같아요. 다만 조건이 뭐냐면, 지금 뭐 파동의 저점들을 우리가 쭉 연결해서 봤을 때 요 지금 저점을 계속 내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방향이 지금 앞에 9월 달에 신재생 에너지 시세가 한번 터지고 난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흐름을 깨고 상승으로 한번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3,350원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요? 3,350원요. 3,350원.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저점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까지는 뭐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구간을 크게 이탈 안 하면서 되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상승 흐름으로 좀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못하면 2,130원까지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권, 오늘 뭐 방송 2부 선생님 혹시 보셨어요? 주유소 2부요. 아니, 안 보셨습니까? 예, 시간 때문에. 예, 뭐 탄소 국경세 해가지고 뭐 요 관련주들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폭염이라든지 기후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신재생 관련 이런 종목들도 한 차례 더 파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는 800원대였거든요. 그러면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10배 오르면 보통 저는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으로 좀 지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손절가를 제가 선생님 손절이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손절하게 지금 애매하고 물타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못했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물타기 할 수 있는 구간도 굉장히 애매하고, 뭐냐, 이게 3,000, 한 6, 이전 거까지 한번 들어왔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딱 진짜 기회를 한 번 줬어요. 하루 정도 줬는데, 요때 3월달 요때 추가 매수를 해갖고 못 빠져나오면 사실 어느 정도까지 밀릴지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글쎄요. 일단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00원대 지켜주고 3,300원 지켜주고 이 내려오는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딱 들어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내리막길을 이제 벗겨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CS 윈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않고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을 잘 거쳐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거래량도 들어오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CS 윈드나 CS 베어링이 움직임이 괜찮게 움직여준다. 그러면 유니슨도 따라서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예. 이거는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예. 근데 테마적인 측면에서 그냥 가격적인 측면만 딱 봤을 때는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10배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로 거쳐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일단 중요한 가격대는 3,300원 이탈하면 선생님 비중을 갖다 절반이라도 좀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풍력과 또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있는 섹터는 맞지만 이게 저점에서 10배가량 큰 상승을 이룬 종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는 3,300원을 잘 지키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스트 소프트요. 이스트 소프트요? 예. 비중하고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11,500원이고요. 네. 비중 20%입니다. 12,500원에 비중 20%? 11,500원이요. 11,500원에 20%요? 예, 예. 지금 차트가 우상향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금 예. 좋은 종목을 잘 고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거 앞으로 더 좀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좀 익절하고 좀 수익 챙겨가지고 그날 매도를 할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럼 매도를 하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분 저희 위원님께 속 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예. 이슈가 뭐예요? 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뭘로 저도 올라가는 이거- 겁니까 이게? 이거 지인한테 좀 추천받아가지고 샀던 건데, 네네. 이제 조정도 끝난 것 같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수익도 영업이익도 괜찮아지고 해가지고, 네.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해가지고, 회사도 이것저것 AI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는 것 같고 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투자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이게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이 친구분이 가르쳐 주신 가격이에요? 예, 예. 그 친구분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선생님. 예. 요거 친합니다. 수익 실현하시면 밥도 사셔야 되고 술도 좀 예. 사주시고 예. 좀 친하게 앞으로 계속 이제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굉장히 좋은 가격대 맥점에서 딱 알려주시는데 네.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사셨거든요. 예. 이게 사실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분명히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는 이슈가 있을 텐데 예. 재료가 제가 사실 뭔지를 모르겠어요. 요게 지금 보안 관련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네. 간편 결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그렇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딱히 이슈는 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선주에 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업 내용을 보면 지금 시총이 2천억 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하면 그런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는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재료를 명확하게 알면 이 재료가 지속 가능한 재료일까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목표가를 갖다 좀 잡아드릴까 했는데 사실 선생님도 지금 잘 모르신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 저항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2014년도에 좀 지지 저항으로 작용을 받았던 가격대 생각하면 17,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그 정도 지금 17,500원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넘어갔습니다. 지금 넘어갔고 그러면 그 상단 자리부터는 좀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예. 가격 저항으로 2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주봉상도 그렇고 그러면 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예, 예. 그러면 일단 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수익권이니까 네. 들고 있다가 손실권까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선생님은 일단 익절가라는 마지노선을 딱 잡아놓고 네. 한번 좀 대응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예. 16,000원을 이탈하면 수익을 좀 챙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예. 여기를 안 이탈하면 그냥 쭉 한번 2만 원에서 2만 1,000원까지는 가져가 보고 2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로 2만 1,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재료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또 그 정도 가격 올라와서 뭔가 뉴스가 막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예, 1차 목표가를 잡기를 15,000원을 잡았었는데. 네. 그거를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산지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예, 근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쯤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2차 목표를 한 2만 원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까지 좀 기다렸다가 선생님 말처럼 2만 원 오면은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지금 해야 되지 싶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도. 제 생각에는 네, 뭐. 어저께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터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걸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16,000원까지 기다리면 손실을 조금 지금 수익보다는 조금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예, 여기서 위로 조금 업사이드를 더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선생님이 15,000원 생각하셨으니까 16,000원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박스권 돌파한 자리를 폭으로 생각했을 때는 목표치는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19,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일단은 목표가 잡고 그다음 익절가 16,000원 잡고 한번 끌고 가보시고 그 정도에서 이제 분할 매도로 한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시고 그다음에 우상향 흐름이니까 뭐 사실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쯤 저항 라인에 왔는데 만약에 어떤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좋은 뉴스라도 이거 여기서 더 봐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매도 신호구나. 뉴스에 팔아라. 이거를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매수한 지 한 달 만에 큰 수익권에 계신데요. 2만 원 선까지는 닿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2만 원 선까지 쭉 홀딩해 보시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이래나 저래나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위원님 저희 또 간단하게 다음 장, 우리 내일장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요. 네. 어려운데 일단 지금 뭐 해외 선물 시장을 봤을 때 반등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미증시 선물 시장이 한 1% 넘게 우리나라 장 끝날 때쯤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으니까 그 영향이 컸을 텐데 그래도 대부분 지금 회복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는 내일 우리나라 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인 흐름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슈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FOMC라든지 뭐 지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디폴트 관련된 부분들 생각을 하셔갖고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다면
비중을 갖다가 좀 줄이셔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가시는 전략. 그리고 나서 뭐 오늘처럼 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 이슈가 있는 만큼 현금 보유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주유소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